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스 허스 사업개발자 1기 참여 중인 오도현 황주석이라고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항상 늘 그런 고민은 있었어요. 내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사업 개발자로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언더독스 허슬의 사업 개발자 과정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지원서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좀 세세하게 썼어야 됐고, 이 과정은 다른 내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과정에 비해서 되게 좀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 항상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지원할 때 좀 그런 고민들이 늘 있거든요. 여기에 갔을 때 이런 수업의 퀄리티가 보장이 될까? 같이 듣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까? 내가 이 과정을 들으면서 잘 관리가 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지원서를 쓰는 부분에서부터 케어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의외로 그냥 사업개발 MBA라는 거를 첫 6주간 빡세게 막 했었어요. 여러 스타트업이 있었고, 근데 나는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MBA 과정으로 하나 뿌시니까 이 도메인이 다르게 보이고 저 도메인이 다르게 보이고 이 스타트업이 했던 선택, 결정이 또 다르게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 중요하게 소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도 이 스타트업이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었지, 뭐 아니면 저걸 할 때 이 씬에서는 보통 이런 플레이를 해,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니까, 정말 승만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코스는 막 뭐를 가르쳐드림 이런 게 아닙니다. 관점을 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딱 그래서 그 사업 MBA도 되게 큰,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네. 저는 이제 같이 유진님이랑 우리 사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첫 시작은 트레바리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트레바리를 좀 더 저렴하면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다가 계속 아이템이 바뀌면서 이제 남녀 뭔가 취미 그런 공유를 통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냥 이분이 이해할 정도의 논리 정도만 짜서 이제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4분이나 결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빠르게 내가 수요 검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희 프로덕트가 취향 공유인 건지 데이팅 플랫폼인지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게 제 스스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거 뭔가를 하나를 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이제 이 두 분야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발표 딱 하자마자 들어오는 피드백이, 거기에 대해서 딱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도메인을 정하지 않았냐? 어떤 도메인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냐? 라고 했을 때 너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 그냥 훅 찔러서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3, 4주 만에 뭔가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나 이제 할 수 있어, 약간 이제 자신감 막 차올랐는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엄청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개발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다.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요. 이제 피어 리뷰 시간에 이제 동료들이랑, 그러니까 허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할 때, 그날도 이제 비슷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고민만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제가 이전에 해왔었던 업무 방식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저는 표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날 약간 너무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안 풀리니까 계속 고민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만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피어 리뷰 하면서 해보셨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해본 거예요. 허슬은 그 고민되는 지점을 지금 바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검증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과 툴들에 대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듣고 반성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단념하던 것들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액션으로 해서 더 명확하게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보면 되는 건데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답을 내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가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부러뜨릴 수 있는 업무 태도를 다시 갖고 와야겠다. 다시 한번 떨쳐내고 지금 또 다시 바로 액션해서 검증해보고 있습니다. 이 BD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허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희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한 다른 허슬러분들도 그 과정이나 환경에 이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더 이 놓여진 환경에서 더 허슬하게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같은 마음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저희가 더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사업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고객을 만나보고 이렇게 조금 허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되는 부분을 저희 스스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데드라인 정해져 있는 기간에 안에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좀 주목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덕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풀 수 있을까? 그런데 단순히 비즈니스적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과 뭐 저희 업체 아니면 또 저희와 제휴 업체에게 모두 다 이렇게 윈윈이 되는 그런 것들의 결국 종착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신경 썼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프로덕트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가진 PM으로서 조금 더 프로덕트의 본질에 집중해서 고객에게도 더 나은 경험 그리고 저희 업체 그리고 고객사들에게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기업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이었습니다. 팀원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주제를 전달받고 대표님을 만나면서 지금 그 기업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가를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업개발적인 관점과 마인드셋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검증받고 싶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허슬에 들어와서 허슬러 분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 되게 좋았냐면 CEO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CEO라는 포지션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다. 어디 가서 자신에 대한 힘듦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현서가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까지 해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언더독스 허슬에 와보니 나랑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열정적이고 저처럼 뭔가를 해내고 싶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허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의 어떠한 드디어 공감받지 못했던 내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와, 이게 이제까지의 제 삶은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러닝메이트가 생겼다.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을 향해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냥 너는 한번 흐름을 타봐. 흐름을 타볼 필요가 있어. 지금 이 시점에 너가 수많은,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나왔지만 정말 진정한 스타트업 안에서의 진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웨이브 안에서 너가 그 코어에서 이걸 경험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 MBA랑 또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사업 MBA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끝장 토론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거, 그 공기를 경험하고 그 진짜 분위기 안에 있다는 거, 그 경험이 정말 이 허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앞으로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길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더독스 허슬은 물론 굉장히 좋은 코치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은 내용들, 지식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지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코치님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수강생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딱 교육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그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시스템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더독스 허슬은 기본적으로 과정 자체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배운 지식들보다 사실 여기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던, 그리고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했던 열댓 명의 저희 허슬 1기 수강생 여러분이 정말 저의 큰 자산이 될 거다. 코치님들까지 포함해서 20명 가까이 되시는 사업 개발자 동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네트워크하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사업 개발자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2기, 3기 계속 나오고 그분들과도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제가 평생 업으로서 사업 개발자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